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애완동물과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다 그럽니다. 고양이는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아주 좋은 치료사 역할도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이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안정감과 건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반려동물,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우리가 어떤 반려동물을 어떤 효과를 보고 키우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그들이 사랑스러운 친구고 또 우리에게 어떤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기 때문에 키우지만 이들이 우리에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더 이쁘고 사랑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코너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애완동물과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다 그럽니다. 반려동물과 사는 92명의 사람들과 반려동물과 같이 살지 않는 70명의 사람들을 비교한 실험에서도요, 고양이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며 정신질환의 문제도 훨씬 적게 나타나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또한 최근의 연구에서는요, 고양이와 같이 살면 혈압이 낮아진다는 사실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통계에 의한 연구이지 왜 그런지는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빅데이터에 의한 연구조차도 실제로 정설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치가 있는 연구 결과거든요. 아마도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느끼는 심리적인 안정감, 그 다음에 애들이 그럴 때 나오는 75Hz 정도의 어떤 저주파음, 이런 것들이 혈압을 낮추지 않나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피곤하고 되게 심신이 지친 날 고양이 옆에 누워가지고 그릉 하는 소리가 있으면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감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또 위로도 많이 받아요, 실제로요.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또한 자연보다는 인공적인 환경에 둘러싸인 도시 아기들은요, 적절히 면역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항원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몸에 좋다 그래요. 이럴 때 위험도가 낮은 고양이나 강아지의 털이나 침에 미리 노출됨으로써 앞으로 다올 여러 가지 좀 위험한 정도의 항원에 대해 미리 저항력을 갖게 한다는 위생가설 이론도 있어요. 즉 강아지나 고양이의 안전한 항원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 나중에 위험한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면역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위생가설은 요즘에는 학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반려동물이 또 우울증도 예방한다고 하는데요. 정신의학자인 아론 캐처는요, 주인과 반려동물은 참견하지 않으면서 공감해주는 환자와 심리치료사와의 관계가 유사하다 그랬어요. 현대인들은 외롭습니다. 항상 많은 분들이 소외되었다고 느끼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가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아버지들조차도요, 외로움을 느끼고 고립됐다고까지 느끼기도 합니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지치고 고립된 현대인들에게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애완동물은 절대적인 위로를 줍니다. 언제나 비판 없이 내 말을 들어주는 최고의 대화 상대이기도 하고요. 늦은 기가에도 묵묵히 나를 기다리며 꼬리를 쥐고 반겨주고요. 또 말대꾸나 저항하지 않는 굉장히 좋은 자녀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고양이는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아주 좋은 치료사 역할도 합니다. 활달한 강아지 역시 우울증의 예방이나 치료에 아주 좋은 매개동물도 자리하고 있지만 사람에 따라 강아지는 약간 더 번잡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이렇듯 고양이나 강아지는 우울증 매개출에 굉장히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결국 우울증의 예방의 요점은요, 현대인이 느끼는 외로움을 달래주고 내 얘기를 주의 있게 들어줄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이 가까이 없다면요, 고양이나 강아지 역시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반려동물이 또 불면증도 치료한다고 하는데요. 2007년 강아지와 고양이와 사는 도시 여성 1,500명과 반려동물과 살지 않는 도시 여성 1,500명, 3,000명의 표본 조사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어요. 설문에는요, 수면 문제, 병으로 직장을 쉬었던 경험이나 병원 출입 횟수, 건강에 대한 세상 질문표를 포함했거든요. 결과는요, 숙면의 유무, 수면의 질, 건강을 이유로 병원에 출입 횟수. 으씨, 왜 그래? 괜찮아? 오, 기분 좋다. 오, 기분 좋다. 오, 걔 싫어하잖아. 왜 고립시켜? 일로 나와야지. 쉬, 나 물면 안 되고. 자, 저쪽 가자 이제. 걔가 싫어하잖아. 저쪽 가자. 그래. 네가 싸움 말려줘. 또 왜 글로 가? 일로 와. 나랑 놀까? 일로 와. 우시자. 나랑 같이 저거 하자. 나랑 방송하자. 일로 와. 자, 조사에서요, 반려동물과 같이 사는 여성은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수면질이 더 좋았으며 아파서 병원을 방문한 횟수 역시 훨씬 더 적었다 그랬어요. 물론 왜 그랬는지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심리적인 안정과
집에서 무언가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배경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통계로는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병원 방문 비율이 15%나 적고요. 그 비율은 노인층으로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진다 그랬어요. 즉, 몸이 약하고 질환이 많은 노인분들일수록 반려동물을 키우면 더 병원에 안 가고 건강을 유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1999년 캐나다에서는요, 65세 이상의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요,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노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노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지, 교류하는 사람의 수, 고독감을 느끼는지, 타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횟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지 없는지 등을 우선적으로 측정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신체적으로 젊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보다 나이가 들면서 활동하는 능력이 훨씬 더 저하됐다 그래요. 이외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은 노인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결과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키우는 순간이요, 반려동물과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받아요.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주면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만지고 관찰하며 공간적, 감정적인 발전을 이루고요, 소파에 앉아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안정과 안락함을 느낍니다. 결론은 우리가 반려동물을 받아들여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면요, 그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이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안정감과 건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요, 바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타인과 관계를 맺기에 서툴거나 타인과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요, 자신의 반려동물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주고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게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워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를 우리의 곁에 두고 키워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